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요 복잡하게, 고스피입니다. 고스피. 이 고스피를 갖다가 지금 한 100일 정도 했는데, 조금 더 많이 잡아보면은, 여기가 꼭대기였죠?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 한 다 지워 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다 지웠습니다. 다 지우고, 뭐 새로 한번 꺼보지요. 자, 추세선을 끊는다면은 제일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왔지요. 그 다시 올랐고 내리고 오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 꼭대기에서 한번 꺼 볼게요. 요 꼭대기에서 종가 꼭대기에서 종가를 끄니까 요런 추세가 나옵니다. 요런 추세에 200일선, 241선이 붙어 있고 요 추세가 또그 요 전 저점의 종가와 비슷하지요. 요 추세는 아직 못 들었으니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추세를 또 한번 더 꺼본다 그러면은 뭐 요쯤이나 요쯤에서 요 종가 대비로 이렇게 꺼면은 뭐 요런 추세는 이제 뭐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요런 추세는 돌파를 했는데 이걸 뭐 완전히 돌파를 했다고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그어 보면은 오늘 요 추세 라인에 돌파했다가 뒤로 밀렸거든요. 그렇지만은 5일선, 11선, 뭐 20일선 이런 거는 다 뚫고 올랐습니다. 요런 추세와 또 아래 추세를 그어 보면은 아래 추세를 요 꼬리부터 그어 볼게요. 꼬리부터 그으면은 요런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이 추세 라인을 보면은 요렇게 부딪히면서 내려오지요. 요구하고 거의 평행하게 이렇게 올려보면은 뭐 대충 라인이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이 정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래 오르면서 대충 이 추세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한 번, 뭐 두 번, 뭐 세 번 아직 못 뚫고 있지요. 뭐 이래 계속 뚫으려고 하다가 위로 뚫고 올라갈는지 못 뚫고 내려올란지는 뭐 잘 모르겠지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추세로 볼 때. 어, 지금 내가 바라보는 거는 계속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A, B, C가 내려오고 있는데 C가 내려오는 와중에 뭐 이거를 D, E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A, B, C 조정파니까 A, B, C, A, B, C의 C에 1, 2, 3, 그 다음에 4가 진행 중이다. 이 4가 조정이 A, B, C가 될지 그냥 요걸로 끝이 난 건지 또 불명확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돈을 벌지요. 뭐 비근한 예로 박사님 같은 경우 돈을 법니다. 오늘도 벌었습니다. 박사님 옆에 동료분도 법니다. 거의 매일 법니다. 매달 법니다. 근데 10월 달은 올해 1년 중에 버는 금액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버는 금액이 가장 적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래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개인들에게 수익을 뭐 거의 주지 못했다, 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제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어제 박사님을 만난 날 요 날이죠. 하루 전날. 자, 요 날입니다. 요 날 만났는데 박사님이 뭔 얘기를 했냐? 박사님 같은 경우는 보통 현금을 좀 놔놓고 돌립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현금이 다 들어가고 신용도 다 들어가 가지고 돌릴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신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는 신용을 갖다가 일정 부분까지만 쓰고 더 이상 쓰지 않거든요. 어쨌거나 박사님 원칙에 의해서 모든 돈이 다 들어가 가지고 주식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거든요. 간혹. 내가 볼 때는 하락장에서 심하게 빠질 때 그
한 1, 2, 3년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발생하나? 뭐 그 정도 느낌입니다. 1, 2년에 한 번, 2, 3년에 한두 번, 두세 번, 뭐 이 정도 발생을 하고, 이런 경우도 뭐 박사님 말로는 1년에 한두 번 발생한다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내려온 것도 아니죠. 특별한 하락도 아닌데, 어제 돈이 말렸다, 돈이 앵꼬났다, 신용도 앵꼬났다, 살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바닥이네? 내일 무조건 오르겠네? 오르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하고 나하고 이런 데를 갖다가 벌써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합니다. 뭐 물렸는데 고민하고 있으면 뭐 또 몇 주 지나면은 또 수익 내고 나오고, 또 이렇게 앵꼬 났는데 어쩌고 이러면은 뭐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급등하고, 이런 게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급등이네, 급등했으면 좋겠다 이러길래 내가 지켜본 바로는 급등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밤늦게 영상을 찍었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을 한다는 게 깜빡 잊어먹은 것 같은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나도 피곤해가지고 까먹었죠 오늘. 나중에 저녁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그 장이 끝나기 전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규장은 끝나고 보통 그 시간에 다닐까 한 6시까지는 장을 쳐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구청에서 그러니까 옛날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에서 무슨 그 긴급 뭐 생활지원금 5만 원씩 전 주민에게 다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갔다가 오는 바람에 갔다가 운동하고 왔습니다. 운동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좀 거의 내 나름대로는 죽을 만큼 하는 거죠. 거의 힘이 하나도 없는데도 계속 하는 겁니다. 녹초가 돼가지고 이 뭐 덥도 안 한데 이 조금 추운데도 땀 뻘뻘 흘려가지고 거의 뭐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면서 죽을 만큼 운동을 합니다. 계속합니다. 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더 많지요. 그래서 더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어찌 됐냐? 어제 박사님하고 얘기한 대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내가 장중에는 까먹고 있었어요. 이거를, 어제 말한 사실을. 요즘 자주 까먹습니다. 너무 자주 까먹어가지고 뭐 건망증이 심한데 뭐 치매까지는 아니겠지 아직.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갖다가 주로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가방에 넣어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보고 다시 집어넣었는데, 시간을 보려고 꺼내가 봤다가 집어넣고 몇 시였더라? 다시 꺼내보고 이럽니다. 자꾸 건망증이 심해지는 거죠.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면은 뭐 좀 도움을 받았을 건데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반등 중인데, 여기서 바닥을 찍고 반등 중이죠. 반등 중이고 하나의 반등이 끝이 났고, 지금 또 하락 반등이 끝이 났느냐 안 났느냐가 헷갈리는 그런 와중입니다. 여기서 짧은 반등을 하고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내 영상들에 그래 쭉 말했습니다. 짧은 반등을 하고 올라갈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강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그리고 강한 반등이 나올 거다. 뭐 이래 얘기를 했는데 뭐 강한 반등이 나왔나 한번 봅시다. 이 하락에서는 뭐 제일 많이 빠진 게 뭐 효센텍 17%, 그 다음에 2등이 마이너스 9.2% 빠졌고, 상승은 상한가 2개, 세종 메디칼, 일정 실업. 뭐 메디칼은 의약 관련일 거고, 의료 정밀, 일정 실업은 섬유 의복인데 거의 초저 유동이라면은 거래가 거의 안 되는
뭐 어제 거래가 9,400주 됐는데 오늘은 62,000주나 되면서 상한가를 쳤네요. 그리고 뭐 15% 이상 이렇게 그 상승한 것도 막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하다. 개별 종목은 약하다. 그럼 뭐가 세냐? 시총순위 상위 종목들이 세지요. 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많이 올랐고, SK하이닉스도 뭐 조금 며칠 전부터 많이 올랐는데, 뭐 계속 보너지밴드 상단선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면은 위로 좀 가겠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저항대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항대를 쉽게 뚫지는 못하겠지만은 나는 뚫고 올라갈 거라고 봤지요. 앞에 영상들이 다 그래 말을 했습니다.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고 올라가기는 하지만은 뭐 요쯤이나 요쯤 어디에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완전히 상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밑으로 쳐박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깍국님 댓글에다가 뭐 상방 쪽 아닌가요 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나는 깍국님께 하방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노리시라고 그랬거든요. 하방으로 그 기회를 노리는데 이 지금 뭐 하방 추세 기회까지는 아니겠지요. 지금 이걸 봐서 추세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올라가면은 어차피 하방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더라도 콜 쪽에서 크게 날 가능성은 적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프리미엄을 워낙 죽여 놓으니까 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뭐 주식과 뭐 파생을 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해를 좀 하세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힘이 영축되어 있다. 차월물은 더 많이 영축되어 있다. 당월물보다 차월물이 더 많이 영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밖에 안 올랐는데 요 정도 오르면 보통 한 2배 정도 오릅니다. 옵션 가격이. 근데 차월물, 12월물이 2배 이상 올랐고 2배 정도 올랐고 당월물은 서너 배,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란 거죠.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하다. 이만큼 올랐는데 4배가 올랐다. 그러면 상방향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딱 만들기 좋습니다. 개인들에게 그 돈 벌기에 안 줍니다. 한 번씩 주기도 하지요. 더 크게 뺏어 먹으려고. 메이저 세력들이. 왜? 옵션은 도박판이니까. 주식도 도박판 비슷하지만은 뭐 파생판만큼이 하겠습니까? 오늘 외국인이 3,200억, 기관이 7,600억을 사가지고 결국은 개인이 1조를 팔았고 양 메이저가 상방향을 보니까 많이 올란 거죠. 근데 풋을 보면은 풋을 다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양매수, 외국인은 콜 팔고 풋을 매수했습니다. 이건 뭐냐? 그래도 좀 찝찝하다. 수량으로 보면은 상방으로 멀리 샀습니다. 그러면 좀 올라가는 척을 하겠다. 뭐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척은 하겠다는 시그널이고 연기금은 그래도 뭐 300억이라도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계속 팝니다. 금융투자가 8,500억을 샀거든요. 금융투자가 자주 헷가닥을 많이 합니다. 샀다 팔았다를. 자, 금융투자가 8,500억을 샀는데 선물은 1조 1,000억을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팔은 거죠. 그리고 이 옵션을 보면은 콜과 풋을 금액으로 다 샀습니다. 다 샀고 방향을 갖다 위쪽으로 잡았지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구나. 근데 선물은 하방으로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왜 팔았는지는 뭐 보면 알죠.
뭐 기간 매매를 봐가지고 요 놈이 얼마나 많이 샀는가. 이번 12월물이 9월달부터 시작했지요. 그러면 9월 10, 요건 8월달이고 9월 10일부터 산 게 결국 마이너스네요. 팔았다. 거래소는 샀고 선물은 팔았으니까 뭐 프로그램 매매일 가능성이 뭐 꽤나 있겠다. 외국인은 9월 10일부터 이만큼 팔았지요. 3조 2천억이나 팔았습니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별 매매를 보면은 자 외국인이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에 1조 7천억을 갖다가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3,200억을 샀습니다. 그러면 대략 뭐 1조 한 4천억, 1조 3, 4천억 정도를 갖다가 결국 판 거지요. 1조 3, 4천억을 팔았는데 며칠 동안. 근데 1조 7천억을 팔고 3천억을 꼴랑 샀는데 뺀 거의 거의 절반 이상을 밀어올렸습니다. 그럼 한 3천억만 더 사주면은 이만큼 올라오겠지요. 참 쉽습니다.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데 올라간다. 뭔가 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는 하방으로 언제 가도 이상하지는 않는데 뻔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올라가는 듯이 보이고 내려갈 거다. 근데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개인들은 먹을 게 없다. 왜냐? 등락순위를 보니까 이 정도 강한 상승이 나오면은 상한가가 한 10개쯤 나와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나왔고 15% 이상도 한 20개 이래 나와야 되는데 7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개인은 별로 먹을 게 없다. 대신에 뭐 삼성전자, 뭐 SK 상위 20위권 안에 드는 여기는 뻘겋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 상승을 한 거죠. 뭐 20개 중에 17개 올랐으니까 85% 상승, 1개 보합, 2개 하락, 10% 하락 이래 되네요. 그러니까 덩치 큰 거 가지고 전체 시장을 갖고 논다. 흔들기를 한다. 이 흔들기라 그랬죠, 나 이날. 흔들기. 흔들기는 뭐냐? 조정 아닙니까? 조정, 흔들기. 이 흔들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꽤나 할 거다. 진폭이 얼마나 될 거냐? 진폭이 하방으로 좀 작게 봤는데 내 예상을 깨버렸지요. 깨버렸고 다시 올렸다 내렸다를 하는데 뭐 각국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단타를 치주면 좋죠. 단타는 만 20% 정도 수익 나면 파는 겁니다. 50% 수익 나면 땡큐죠. 단타를 치는데 더블 이렇게 바라면은 뭐 그건 좀 곤란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날 어제 샀는데 또는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상방향으로 봤는데 만 2배 정도 날 때까지 봤다. 힘이 세서 그냥 두고 봤다. 힘이 세다는 거는 아침에 한 10시, 11시 정도까지 쭉 밀어 올리는 걸 보면 압니다. 보통 그때 밀어 올리는 게 상당 부분 그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밀어 올렸거든요. 밀어 올리면서 거의 4배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 정도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뭔 시그널이지? 지금 이 옵션이 만약에 옵션으로 볼 때 여기서 뭐 한 2, 3일 안에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지금 4배가 났으면은 요거 대비 요까지 올라오면 한 20배 나야 됩니다. 20배 날까요? 난 안 날 것 같은데. 난 안 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되 먹을 거는 별로 없는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많다 하고 생각이 들고 또 지수가 내려갈 수도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내려가는 것도 글쎄요. 그냥 여기서 이래 올랐는데 뭐 조정을 갖다가 뭐 ABC 간단하게 끝이 났을까? 아니면은
A, B, C, D, E 해가지고 조정을 갖다 좀 더 내릴까? 요거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요거를 뚫을 가능성은 좀 적다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걸 보면은 이쪽 파동이 좀 복잡할 거다 하는 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잡은 하지요. 그리고 이쪽 구간이 굉장히 강하지요. 거기다 갭까지 있습니다. 이 갭도 쉽사리 지금 못 뚫고 있지요. 여기서도 한번 뚫으려다 못 뚫었고, 여기도 못 뚫었고, 여기도 못 뚫었습니다. 뭐 여기는 올라가는데 택도 없고, 뭐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뭐 내일 모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이 고점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거 뚫으면은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나는 내 같으면은 이러면 안 되는 돈 같으면은 지켜보겠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왜? 나는 밑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A, B, C 끝나고 이런 상승이 있다고 한들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내려온다고 봅니다. 뭐 이거를 뚫던 나는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어느 보통 그 저항대들이 있지요. 저항대들.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저항대에 걸렸다가 내려왔다 아닙니까? 이거도 지금 이런 추세 저항대에 걸려서 내려왔잖아요. 이런 저항대들의 꼭대기에 툭툭 들어가면은 그래도 수익을 갖다가 낼 수가 있다. 한쪽 방향으로 보면은 난 지금 아랫방향 보고 있습니다. 왜 자꾸 아랫방향이냐? 밑에가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밑에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한 번씩 뭐 4배씩 나고 5배, 6배, 7배 이래 나면은 밑으로는 10배, 20배 날 수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오늘 이만큼 오르면서 4배 났지요. 내일 만약에 요만큼 내려가지고 이래 내려오면은 10배 넘습니다. 외과 쪽은. 뭐 ATM 쪽은 안 나오겠지만은 외과 쪽이야 10배도 넘어지요. 이만큼 오른 만큼 내리면은. 왜냐면 아래쪽이 더 불안하니까, 더 민감하니까. 당울물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글쎄 들어가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매매 판단은 뭐 깍꿍님이 하시는 건데 나는 기다림이 좀 길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죠. 이미 12월 달을 12월물을 주시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도 거기 있습니다. 12월 달이 11월 달보다 사고의 가능성이 더 크다. 근데 12월까지 기다리기가 좀 못하면은 안전하게 수익 날 수 있을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감각이 좋으신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적당히 하는 건 좋은데 방향을 위쪽으로 본다. 뭐 그것도 뭐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방 쪽으로 보고 있는데 위쪽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추세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봅니다.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 한들 나는 하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앞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방으로 가는 것 같이 만들어 놓고 떨어질 거다. 여기서 A, B, C가 맞다면은 D파가 나오는데 D가 A, B, C로 올라간다면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위로 좀 많이 날 수도 있겠지요. 뭐 오늘 많이 났지 않습니까? 어제 대비해 가지고 시가 대비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 올라오면은 감사하지요. 수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물리 있는 거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박사님 같은 경우 오늘 그 수익 데이터 올렸던데 뭐 0.4%, 0.3%, 0.2%뭐 제일 많이 먹은 거 뭐 그렇게 쭉 먹다가 하나 수익 난 게 뭐 2점 몇 프로 수익 난 것도 있던데 뭐 금액을 보면 몇만 원, 10몇만 원, 뭐 20몇만 원 이렇습니다. 이런 금액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루에 얼마를 벌고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지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평가손이 큽니다. 평가손이 큰데 안 팔죠. 왜? 올라가는 거 알기 때문에. 기다리면 올라가거든요. 한 달을 기다리면 두 달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2, 3년 기다리기도 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물리려고 애를 쓰지요. 가능하면은. 기법을 계속 바꾸지요. 뭐 물타기 기법도 쓰고 피라미딩 기법도 쓰는데 뭐 박사님 또 용어를 또 만들어내 가지고 물타기 불타기 뭐 많이 만들어냅니다. 뭐 불타기 기법이라고 하던데 어제 뭐 불타기 기법이 뭐 피라미딩 기법 아니냐 했더니 그거하고 조금 다르다면서 뭐 좀 변형을 줬겠지요. 자,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위로 갈 가능성이 밑으로 갈 가능성보다 1%는 많아 보이지만은 뭐 51대 49지만은 그래도 위험한 거는 위에보다 밑에 방향이다. 그 주식을 가진 사람이 수익이 나면은 뭐 일부를 수익 실현하든 뭐 전부를 실현하든 실현을 하고 내려가면 또 사면 되죠. 뭐 파란 가격보다 싸게 사면 그만큼은 이득 아닙니까? 얼마든 간에 그게 수수료 빼고 수익이 나면 이득이잖아요. 뭐 수수료 해봐 0.25% 아닙니까? 나는 적어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질 때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틀리는 거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난 틀리는 겁니다. 이 고점 해봐야 뭐 300포인트밖에 안 남았잖아요. 밑으로는 얼마나 내려갈 거냐? 밑으로는 지금 뭐 그때 310에서 한 5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 얘기했으니까 밑으로는 지금 한 400포인트 정도 내려가겠네요. 최소 한 400에서 600포인트 정도. 뭐 나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덜 내려갈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안 움직이겠지요. 더 올랐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안다. 글쎄요. 그 사람 뭐 사기꾼이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뭐 골라잡기가 맞춘 거든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상황에서 정확하게 방향을 알아낸다. 쉽지 않습니다. 전체 흐름을 볼 때 지금 하락 방향 아닙니까? 어쨌거나 하락 방향. 그리고 볼린저 밴드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상방 쪽으로 중반을 밑에 부딪혔다가 중반을 통과했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들고 올라왔지요. 그래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전고점에 부딪히고 전저점에 부딪히고 이 갭이 있는데 이걸 쉽게 뚫겠냐 하는 거죠. 뚫는다 하더라도 요 근처에서 끝이 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3100 전후 뭐 많이 잡으면 3050 3150 뭐 적으면은 뭐 그 밑에서 끝난다든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못 벌어서 아쉽다 이거보다는 내가 자산을 갖다가 보존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움직임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주안점을 두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생하는 사람 하락할 때 볼 수 있으니까 요런 하락 잡아낸다든지 요런 하락을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여기서 조금 올라가 가지고 그 이 흔들기 페인팅 모션에 쏘아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자산 날린다. 글쎄요. 뭐 그게 맞다 한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도 영상을 올렸지요. 늘 말씀드리는 게 더블 100%씩 100%면 2배죠. 100%씩 10번 내면은 이게 1000배입니다. 뭐 1024배인데 1000배입니다. 그리고 50%면 1.5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150 되는 겁니다. 50%씩 20번을 내면은 3,300배입니다. 뭐 3,320 뭐 몇 배 되던데 3,300배거든요. 한 3,000배 되지요. 깍꿍님 실력을 내가 이렇게 댓글 달고 뭐 매매한 걸 볼 때 뭐 보통 수익을 잘 내더라고요. 근데 수익 실현을 안 해가지고 손실로 돌아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옵션 매수는 수익 나면은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때는. 이 보통 때 아닙니까? 조정파동 아닙니까? 충격파동 아니잖아요. 요런 게 충격파동이죠. 요런 게 충격파동이죠. 이런 건 다 조정파동이죠. 이래 보면은 충격파동이 나오는 날짜가 그 전체 날짜의 한 10%, 20% 이밖에 안 됩니다. 전체 기간에. 그래서 매매를 자주 하지 마시라 하는 거죠. 간간히 매매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면은 여기는 도박판 아닙니까? 파생은 도박이잖아요. 100% 도박이거든요. 돈 버는데 의의가 있으면은 매매를 안 할 수 있으면은 불확실하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고 확실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 깍꿍님께서 상방으로 보면은 상방이 확실하다면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시면 됩니다. 羹 잡는 게 매라고 흑묘 백묘론도 있죠.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뭐 쥐 잘 잡으면 장땡이지 뭐가 필요하냐 뭐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위로 봤다 밑으로 봤다 하면은 정말로 추세를 놓을 때 타지 못한다. 그리고 추세가 놓을 때 바로 노는 게 아니고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수렴을 하면서 추세가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추세를 단타로 수익 보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추세 놓을 때 제대로 먹는 그 감각을 제대로 가지려면은 결국은 한쪽 방향을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방향이 일단은 아직 하방이 끝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고수들이. 올라오더라도 반등이 있더라도. 그래서 하방을 보시는 게 좋다인 거지. 뭐 내가 뭐 다른 뜻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깍꿍님이 뭐 상방으로 수익 낼 자신이 있고 또 하방으로 수익 낼 자신이 있다 하면은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뭐 내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래 잘할 것 같으면 내가 돈을 갖다가 뭐 벌써 수천억 수저 버렸겠지요. 근데 뭐 돈 못 번 거 보면은 뭐 별로 잘하지 못하니까 못 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 깍꿍님께서 뭐 그래도 시초가에 손절을 잘했기 때문에 뭐 어제 밤에 뭐 손절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뭐 오늘이라도 시초가에 손절을 한 거 보니까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수 타점도 좋았고 손절 타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깍꿍님 자금은 놔두고 내거 들고 위로든 밑으로든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거는 내가 이름한 거 아닙니까? 이름했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고 또 내가 너무 자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변곡점을 갖다가 제대로 못 잡아내거든요. 작은 변곡 말고 큰 변곡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큰 변곡. 요런 변곡이 있었잖아요. 10배 난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 10배 나겠습니까? 위로 10배 나겠습니까? 나는 지금 밑으로 뭐 10배 이상 20배 이래 나는 기회가 곧 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짧은 매매 하셔도 됩니다. 너무 크게 말고 뭐 20% 50% 먹는 매매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할 때 한 더블 정도 날 때 50% 먹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오늘도 그 저점에 들어갔다가 그 올라온 거 딱 보니까 50% 이상 났더라고요. 50% 정도 적당히 잘랐으면 50% 수익 냈지요. 밑으로 그러니까 풋으로도 뭐 콜을 잘 잡았으면 더 많이 냈겠지만은 하방을 보더라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렇게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수익 실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방향이 헷갈리 버리면 있지요. 위로 터지고 밑으로 터지고 양방으로 다 터집니다. 차라리 한쪽 방향으로 보면은 털려도 돈 버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털려도 손실이 적습니다. 오랜 경험입니다. 나는 지금 깍국님께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는 양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양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깍국님하고 같이 이렇게 안 하면은 내 양방을 볼 필요가 없지요. 하방만 보고 있으면 되지요. 뭐 믿고 안 믿고도 큰 문제고 뭐 지금은 보니까 전체 흐름은 뭐 어쨌거나 아랫 방향은 맞잖아요. 아직 추세 안 뚫었잖아요. 그리고 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거는 올라간 다음에도 내일 요거 추세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대충 추세가 뚫렸네. 윗방향이구나. 이래 봐도 되지요. 그럼 어디서 어느 부분까지 윗방향이냐, 어디까지 갈 거냐, 뭐 그런 부분도 예전에 다 예측을 했다 아닙니까? 그 저항대들을 쭉 다 보면 되죠. 각국님도 오랜 세월 그 뭡니까 이 파생판에 있었고 뭐 주식도 안 하고 옵션만 했다고 하는데 내가 일요일 날뭐 도서관 갔습니다. 도서관 가가 책을 봤거든요. 책을 봤는데 뭐 한 10권 정도 있더라고요. 뭐 선물은 빼고 옵션에 관한 책 또는 선물과 같이 있는 책 그 내가 볼 가치가 없는 걸 다 빼버리고 이래 봤는데 그 많은 책들 중에 내가 볼 만한 책이 없어요. 뭐 내가 모르는 이론이 있겠습니까? 안 본 이론이 있겠습니까? 뭐 안 당해본 게 있겠습니까? 뭐 깍국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깍국님도 책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깍국님 정도 실력 되면은 또 그만큼 많이 터졌는데 최근 안 봤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고 뭐 책도 보고 어디 가서 배우기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주식보다 더한 게 파생판이고 주식은 그래도 내 밑에 깔아주는 개인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메이저 세력도 개인 뜯어먹고 외국인도 메이저고 기관도 메이저 아닙니까? 개인 뜯어먹고 뭐 슈퍼개미 왕개미 전부 개인 뜯어먹습니다. 고수도 개인 뜯어먹습니다. 외국인하고 상대가 돈 벌고 기관하고 상대가 돈 못 법니다. 내가 과거에 기관하고 그 메이저 세력 외국인하고 붙어가지고 돈 벌겠다고 깝죽된 적이 있었지요. 한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그래가 와 이겼다 했는데 이명박이 그 새끼가 장을 갖다가 안 열리게 만들어 가지고 연평도 포격돼 말짱 도루묵 돼 버렸지요. 그래서 나 이명박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장에 손대는 놈들 그때 그 포지션이 외국인이 하방으로 방어가 안 돼 있었거든요. 놔뒀으면 그 하방으로 100배 넘게 났거든요. 그 장이 안 열리게 만들었잖아요. 이명박이가. 그래서 나 이명박 싫어합니다. 뭐 그 사람 사상도 안 좋아하고 뭐 하나 잘한 거는 리먼 사태 때 외환위기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국민들 고통이 많이 적었다. 뭐 그거 하나만큼은 그나마 조금 뭐 치주지요. 그거 말고는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 꼴을 개판 만든 놈 중에 한 놈도 이명박인데 뭐 주식시장에서도 파생시장에서도 내하고도 악연이죠. 그래 따지면은 자, 이 파생판은 도박판입니다. 언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씩 뜯어먹는 게 이 박사님 주장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박사님은 하는 얘기가 내가 거인하고 싸워도 이기지는 못하지만은
잽 한 방 먹일 수는 있다. 오늘 보니까 한 5종목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걸 했는데 수수료가 0.25%인가 그렇지요. 그것 빼고 0.2%, 0.1%, 0.3%에 먹었더라고요. 잽 한 방씩 딱딱딱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쭉 모으면은 그래도 한 몇십만 원 이래 벌지요. 옵션판에서도 그거 가능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50%씩 20번. 그 1년 안에 다 벌 수도 있습니다. 1년 안에. 한번 뒤집어 보세요. 50%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가. 오늘도 나왔잖아요. 콜로도 나왔고 푸스로 나왔잖아요. 요때는 안 나왔습니까? 요도 나왔잖아요. 숱하게 나옵니다. 한 달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거 반의 반만 잡아도 10분의 1만 잡아도 1년이면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20번 냅니다. 20번 내면은 확실하다 싶을 때 자산이 엄청 커질 수 있죠. 결국 파생판에서 미련 못 버리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 계속 참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깍꿍님 실력도 꽤 되는 거 알고 있고 깍꿍님 생각을 갖다가 내인데 얘기하고 이러면은 나도 흔들리거든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차트를 갖다가 내가 10번, 20번, 100번 본다 아닙니까? 달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차트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차트 수백 번을 돌려봤거든요. 수백 번을 돌려보니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차트를 계속 쳐다보고 있죠. 또 분봉 이런 것도 매일 쳐다본다 아닙니까? 분봉을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장이 끝나고 마음을 깔아앉히고 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보지요. 근데 장중에는 흔들리니까 정확하게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장이 끝나고도 사람을 만났다든지 평소 안 만나는 사람을 만났다든지 기분이 많이 좋았다든지 기분 나빴다든지 또 마음에 그 동료가 생기거든요. 사람을 만나면 술을 안 먹어도. 그래가지고 잘 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의 없어요. 만나도 그나마 거의 풍파가 없고 또 박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을 버는 사람 아닙니까? 돈을 버는 사람과 어울려야 나도 그 돈을 버는 사람 무리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깍꿍님이 돈을 잃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 대로 해가지고 돈을 계속 잃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혹시 돈 벌 줄 압니까? 10년 동안 돈을 잃었는데 물론 잃었다 벌었다 하면서 잃었겠지요. 작은 거 분명 맞춘 게 더 많은데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커브 메탈이 얘기했지요. 한 90% 성률이 있는데 별로 버는 게 없는 것 같아.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 커브 메탈은 도박의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1%만 돼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률이 30%만 돼도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90%나 성률을 가지는데 돈을 못 번다. 그거는 게임의 법칙을 갖다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3%씩 수익을 내는 게 90% 되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거든요, 사실. 커브 메탈 실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돈을 별로 못 번다.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조종파동, 흔들기 아닙니까? 이 흔들기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대략적으로는 11월 달에 추세가 설 거다. 이제 11월 달 됐지요. 오늘 11월 2일이니까 한 2, 3주 후에 2, 3주 안에 추세가 시작이 될 거다. 가능성은 아래 추세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위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나는 밑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90% 이상이다 생각하는데 추세가. 근데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확실하다 해가지고 밑으로 찔렀는데 최소한 10배, 20배 난다 해가지고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 뭐 친한 사람들 뭐 돈 보내라 이래가지고 뭐 전화 한 통 하니까 돈 다 보내더라고요. 그래가 내 것까지 합쳐가지고 듬뿍 찔렀지요. 반대편으로 100배 났습니다. 내가 찔른 거와 반대편으로. 내가 10%만 반대쪽에 걸었어도 뭐 최소한 본전 이상은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때 투자한 전화 한 통에 투자한 사람들 지인들 얘기했지요. 깡통 났다고. 그러고 나서 두 번 다시는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확실해도. 뭐 네 계좌로 네가 해라 그러지. 확실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자 그 말 안 합니다. 뭐 내인데 뭐라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미안해가지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 옵션은 지가 진짜로 잘하면은 돈 조금만 있어도 금방 돈 불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잘하면은. 근데 진짜로 잘하는 게 아니면은 뭐 그냥 불나방과 마찬가지죠. 내 재산을 전부 다 이 시장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죠. 자, 나는 방향을 갖다가 계속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저항대 단기 꼭지다 이러면은 밑으로 들어가죠. 가는 게 맞겠죠. 그래가 일부분 잘라 먹고 힘이 빠지면은 그래 다시 올라가면은 하고, 그러다 추세가 바뀌면은 좀 달리 볼 수도 있지요. 달리. 하지만 위로 갈 가능성 뭐 물론 있습니다. 밑으로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뭐냐? 안 하는 게 답이죠. 답은 안 하고 지켜보는 게 답입니다.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굳이 뭐 위로 들어가고 싶다, 뭐 들어가셔도 되고,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깍꿍님 자금은 웬만하면 보존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실험은 내 자금 가지고만 하면 좋겠다. 근데 내 자금이 그만큼 안 되는데 뭐 또 많이 찔러 넣은 거 보니까 조금 갸우뚱거리지는데, 있는 거 가지고 쪼그라들면은 돈을 갖다가 자꾸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깡통 날 때까지. 이 돈을 갖다가 도박판은 돈 넣어봐야 눈 녹듯이 녹아버리지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 추가로 자꾸 돈을 갖다가 넣는 거 나는 별로 원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얼마로 했다 그러면 그게 깡통 났다 이러면 깡통 났습니다 해가지고 끝을 내고 새로운 자금으로 다시 하든지. 이게 마치 계속 돈 넣어봐야 계속 돈이 없어진 그대로입니다. 원래 도박이 그렇다 아닙니까? 이 도박이잖아요. 자, 이 도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지금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팔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밑으로 크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앞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강력한 상승이 나왔으니까 짧은 조정을 하고 올라갈 거라 봤는데 조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강력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오늘 강력하게 상승할 줄 알았는데 뒤로 밀렸지요.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모레 좀 오를 가능성도 좀 있을 것도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외국을 볼까요? 외국을 보면은 자, 일본 니케이가 보다시피 어제 이렇게 많이 올랐고 오늘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동경지수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갭 상승해가지고 전고 좀 줄었거든요. 그리고 절반 4분의 3 정도 몸통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영국 지금 0.49% 내리고 있고, 독일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 올라가고, 유로 올라가고, 다우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깍꿍님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깍꿍님이 추세 매매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방이라 그래 거지. 뭐 위로 간다 가고 밑으로 가고 왔다 갔다를 갖다가 계속 이래 맞추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머릿속이 꼬여버리거든요. 그럼 추세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소탐대실이라기보다는 소탐대실기가 되죠. 큰 개를 갖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방향을 한쪽으로 보는 게 어떻냐 하고 권해드린 겁니다. 양쪽으로 보는 거, 그거는 깍꿍님께서 이 목표 수익을 짧게 잡고 나는 한 10% 20% 정도를 계속 먹겠다. 10% 20%를 100번 200번 먹겠다. 뭐 그래도 몇천 배 될 겁니다. 10% 20%를 갖다가 100번 먹으면은 연속해서 손실 안 보고 그것도 몇천 배 될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 전략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략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깍꿍님이 전략을 추세 매매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내가 깍꿍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알아야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요. 뭐 이해가시죠? 깍꿍님 위주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다른 구독자분들이 조금 기분이 나쁜가, 다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은 별로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민이 많습니다. 뭐 이 내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 채널을 갖다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뭔지 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댓글을 안 다니까, 여기는 댓글을 좀 달아주시는 게 좋은데 댓글을 안 다니까 누가 보시는 건지 보고 뭐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안 다시니까 그 뭐 반응이 없으니까 뭐 깍꿍님만 뭐 바라고 영상 찍는 건 아니거든요. 깍꿍님만 바라고 찍는 영상은 내가 제목을 그래 달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른 영상에는 뭐 댓글 다시는 분이 거의 없지요. 뭐 다시는 분이 커브메탈님이나 뭐 장성호님이나 뭐 몇 분 다시다가 장성호님도 댓글 안 단 지가 뭐 한 달 넘었지요. 그래서 뭐 옵션 공부하신다고 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나는 그 몇 명 안 보는 이 내 구독자들을 위해서, 뭐 하나의 팬이라 그러죠. 팬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시장 상황을 내 나름대로 성의껏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